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미정입니다. 3월 1일 휴장이 지나고 본격적인 3월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1월 효과로 다소 강력했던 1월이 지나고 2월에는 체감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 역시나 이 1월 랠리를 지내고 그 이익을 좀 반납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3월에는요. 3월 말에 예고된 FOMC 그 금리 인상 여부가 3월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 3월 시장을 먼저 출발한 전일 미국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다우지수만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해줬고 이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0.66% 하락을 해주면서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전일 하락을 해주면서 좀 우려감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 다른 상황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 기술주, 소비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 지금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77% 상승하면서 2,43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양시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 전일에 이어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204억 원의 순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593억 원, 1,663억 원 담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세 이어갑니다. 0.41% 상승하면서 8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12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99억 원, 686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주면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를 이어받아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은 이 화학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학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좋은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이 차별화 장세를 확인해 왔던 만큼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떨까요? 자,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은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반등 주고 있는 이 종목들, 그다음에 이 시장의 흐름들은 잘못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강했던 인공지능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엄청 빠집니다. 이거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당분간 한 며칠 동안에서는 이쪽 순환매 쪽으로 강세를 주고,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 인공지능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흔들어놔야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들어가다가 박살나겠구나. 손절 물량을 받아내겠죠. 아마 그래서 일부러 흔드는 걸 거예요. 그럼 어디가 강한 거냐? 정유화학, 철강, 자동차, 관광, 화장품, 항공주, 방산주, 원전테마까지 이쪽이 강합니다. 이쪽이 다 강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지금 코스맥스 6%에다가 아모레퍼시픽 3%에다가 대부분 종목들이 3%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주 섹터들도 현대제철 6% 폭등에다가 동국제강 5%, 풍산은 8% 폭등에다가 지금 포스코도 4.4% 폭등입니다. 그래서 철강주 굉장히 강하고요. 뭐 건설주도 강하고 뭐 조선주도 움직이고 뭐 2%대 움직이는데 그쪽은 뭐 지금 철강주에 비하면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 강한 게 지금 이제 정유화학주인데 금호석유 4% 강세에다가 롯데케미칼 3% 강세에다가 SK이노베이션도 3% 강세, SO일도 2.6% 강세. 그러니까 지금 정유화학, 철강, 거기다 자동차도 오늘 강하죠. 기아차 3% 강세에다 현대모비스 2.3% 강세. 뭐 만도도 지금 3%대 강세고, 그다음에 관광,
뭐 카지노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아까 얘기 드렸었죠. 항공주도 올라오고 있고 방산주들도 강하고 지금 이쪽 섹터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환매예요. 시장이 올라가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코스피로 보면 지수는 어쨌든 양봉이 나왔죠. 윗꼬리가 좀 나오기는 해도 코스닥은 이미 넘어갔고 키 맞추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솔트룩스부터 셀바스 AI 바닥에서 200%, 400% 엄청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섹터들도 지금 키를 맞춰주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유는 지수가 반등을 주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지수가 반등을 주려 그러면 순환매가 나오는데 기존의 차별화 장세에서 약간 오늘은 이제 순환매 흐름으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이제 순환매 종목들 공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뭐 철강주 섹터도 좋고 정유화학주 섹터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뭐 항공주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방산주 원전 테마 뭐 등등등등 다 좋은데 일단은 정유화학주들이 움직임이 제가 지난주에서도 정유화학주들을 한번 잘 봐봐라. 이게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 뭐 다 움직이겠지만 정유화학주들이 제일 만만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대형주 쪽에서는 정유화학주를 봐라라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몇 번 했었고 지난주에서도 이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있을 때에서도 정유화학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봐봐라 했는데 어쨌든 이쪽 애들이 움직이면서 기존에 움직였던 애들을 지금 눌러놓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빠지기는 전날까지 빠지긴 했지만 제가 박스권 조정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조정장에 있는데 오늘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저렇게 철강주들부터 해서 자동차, 정유화학주, 저 굵직한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아마도 이거는 예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61선 지지, 여기는 121선 지지, 여기를 지지를 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선수를 치고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 시장 움직인 다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철강주, 자동차, 오늘은 화학주, 정유주, 대형주들과 테마주 섹터들은 화장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 테마라든지 뭐 이쪽 관광 이쪽 애들이 좀 강한 이유가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일단 그것도 예측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장에 있는 거고요. 아직 바닥을 탈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환매가 오늘 나오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미국 시장이 아직 반등이 안 나왔는데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정말로 오늘 밤에 강한 반등을 만약에 정말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이 순환매는 이어집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지금 안 움직이는 애들 그리고 안 움직이는 애들이 엔터주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은행주들도 안 움직이고 있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오늘 조정받고 있는 애들은 한 2, 3일 정도, 그래서 다음 주 후반에서는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당분간은 이 순환매에 맞춰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흐름은 계속 지켜보면서 가야 돼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는 2,400이 안 무너지는 상태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는 박스권 장세니까 그냥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냥 순환매 장세가 조금 찾아온 것뿐이지 차별화 장세가 잠깐 사라진 것뿐이고 차별화 장세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또 박스권 장세에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안 들어주면 또 이게 또 여기 안에서 2,400과 2,500 요 테두리 내에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이제 또 인공지능이 또 움직이면서 내지는 뭐 갑자기 뭐 철강주들만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차별화 장세를 계속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없을 뿐이지 급락이 없을 뿐이지 종목이 뭐 다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장이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개인들이 지금 체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전일보다는 이제 뭐 다른 섹터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오늘은 체감적으로 좀 좋고 그쪽에 없는 사람들은 또 체감이 또 떨어지고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것도 차별화장이죠.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만 섹터만 가니까 그래서 오늘 가는 섹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철강 뭐 화학주, 뭐 이제 조선주로 돌지 건설주로 돌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계속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이 흐름이 나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흐름은 아주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흐름인데 이 흐름이 좀 지난 이후에서는
코스피가 2,500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 돌파할지 안 할지 계속 이 상태로 몇 개월을 갈지 이거는 몰라요.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줘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급락은 없는 흐름이니까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다가올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조금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2,400선을 잘 지지해주면서 박스권 안에서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은요. 기존에 좀 강력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정유, 화학, 항공주, 원전테마, 자동차 관련주, 철강주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 다른 오늘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 이 화학주 좀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좀 어떻게 공략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철강주도 강하고 화학주, 정밀주도 다 강하고 대한유화부터 해서 다들 흐름들이 강하니까 얘도 지금 바닥에서 첫 양봉이거든요. 조정을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받은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는 패턴인데 일단 시가총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1조 4천억짜리 종목이니까 물량을 넉넉히 많은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인공지능 이제 따라가야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조정반대가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좀 빠지게 되면 이제 깜짝 놀라서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강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종목들이 깡총깡총 뛰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은 지금은 안 깨져요. 박스권장이잖아요. 오늘 지수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박스권장이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 강한 테마주들 차별화 장세 나오면 계속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또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20%가 빠질지 10%만 빠질지 이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인공지능 간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니까 아마 어제 그저께 들어갔거나 아니면 오늘 빠진다고 오늘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개인들을 먹여주진 않을 거고 그럼 흔들어 놓겠죠. 개인들을 좀 깜짝 놀래게. 그럼 흔들어 놓는 가운데에서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이제 지금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정유주 화학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니까 오늘은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정유 화학 섹터 그래서 이쪽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시가총액도 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차트 보고 그냥 만만하게 바닥에서 잘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롯데 정밀화학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지점을 공략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럼 저희는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월요일에 만났던 알체라 정말 저희 표적 종목 이후에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매수가 12,470원에서 3.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본 넥슨게임즈 15,600원에는 아직은 매수가 미도되는 상황이었고요. 수요일에
목요일에는 네오위즈 홀딩스 만나봤습니다. 32,0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에 핀텔 같은 경우에 8,800원의 매수가 미도달되었고요. 금요일에는 자이언트 스텝 22,600원에서 3.5%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15.5%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총 누적 수익률 600%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그럼 저희는 바로 전일 표적 종목이었죠. 자이언트 스텝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럼 저희는 다음 상황도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자이언트 스텝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맥스트 월요일에 만나봤죠. 15,550원의 매수가에서 4.6%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엔 자이언트 스텝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자이언트 스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은 어떨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23,000원에는 아직 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흐름은 좀 어떨까요? 자, 오늘 인공지능이 많이 빠지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오늘 한 5%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세라는 게 그쪽이 다들 상한가를 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 그쪽이 다 하한가를 가 있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다 시퍼렇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파란색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빠지더라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무너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점 대비 여기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한 30% 빠져도 얘는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30% 빠진다 그러면 이제 죽겠지만 힘들겠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만큼 뭐 20, 30% 빠져도 얘는 정상입니다. 뭐 그렇게 빠지라는 것도 아니고 빠질 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솔트룩스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셀바스 AI 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플러스 인공지능이죠. 바닥에서 400%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점 대비 20, 30% 떨어져도 뭐 억울할 거 없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21선까지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인공지능이 좋다 그러니까 계속 조정받으면 사야지라고 덤벼들면 얘네들이 한 일주일, 2주일, 심지어는 한 달 내내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으로 붙여놓겠죠. 한 달 내내 떨어지면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는 버티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21선 라인으로 한 20, 30% 떨어지고 반대로 철강주 한 달 동안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한 달 동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셀바스에는 반등 주면 이거는 버려야겠다. 그리고 뭘 들어가야겠다? 지금이라도 화장품 들어가야지. 지금이라도 자동차 들어가야지. 지금이라도 뭐 방산주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을 또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을 싫어하는 겁니다. 떠 있는 종목은 충분히 조정받기 전에서는 개인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밑에 산 사람들은 뭐 조정을 받아도 세력들이 조정받아도 뭐 어때요? 450%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 정도는 버틸 수 있죠. 그리고 450% 정도 올라갔으면 지금이라도 절반 팔고 절반 이상 많이 팔아서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쪽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고점에서 산 게 아니라면 대응하는 건 쉽습니다.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떨어지면 더 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바닥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근데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이언트 스텝처럼 뭐 올라간 게 없는 애들은 떨어져도 떨어질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버틸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셀바스 AI처럼 무슨 뭐 450% 가기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더라? 뭐 종목들 많죠.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뭐 코세스, 선익 시스템, 4x4 이런 애들 뭐 급등 나오고 미래 컴퍼니 전날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쟤네들처럼 갔으면은 얘도 한 20%, 30% 떨어질 수 있지만 올라간 게 크지 않으니까 아마 올라가는 폭은 떨어지는 폭은 제한적일 거고요. 그래서 뭐 전날 23,000원에서 공략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시 또 떨어지면은 또 다시 쟤네들이 한 2, 3일 뒤에 다시 또 어느 정도 빠지면은 또 반등 줄 겁니다. 그때에서 또 양봉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올라오면은 23,000원은 또 금방 또 회복을 할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이거를 물타기 해봤자 꼼짝도 안 해요. 왜냐면 오늘은 기세 자체가 쟤네들이 빠지고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관련들이 죄다 떨어져요. 죄다 쟤네들이 다 빠지고 움직이는 쪽이 화장품, 철강주, 방산주, 화학주, 정유주, 뭐 자동차, 뭐 이런 등등 원전 테마 뭐 이런 데들만 움직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23,000원 회복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한 종목 풍산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롯데 정밀화학 갈 건데요. 자, 풍산. 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수익률이 이제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48.7%죠. 제가 이거 계속 AS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거 바닥에서 추천했을 때부터 작년 7월 달 여기서 7월 25일 날 이거를 추천을 하면서 올라올 때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또 갈 거다. 그래서 조정을 좀 세게 받기는 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정을 좀 세게 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최근에서도 이거 앞자리 숫자 계속 바뀔 거다. 최근에서는 이게 30%대의 수익이었는데 이거 이제 50%대로 바뀔 거다 했는데 지금 50%를 가겠죠. 이미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철강주들도 굉장히 강하고 얘는 방산주 플러스 철강 섹터니까 비철금속.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흐름이 마치 뭐 에코프로 같죠. 계속 가요. 강하게 약간 차별화 느낌인데 어쨌든 바닥주도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를 뚫었고 그리고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풍산을 삽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예 건들지 않는 종목이 은근슬쩍 강하게 좀 가는 지금 차별화 흐름도 있어서 어쨌든 얘는 50%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고요. 한 45,000원서부터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제 돌파를 했고 철강주가 강하니까. 45,000원서부터 5만 원 산 라인은 웬만하면은 뚫지 못하는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일단 45,000원에서 5만 원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자리고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가도 지금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왜냐면 기가 외국인들이 맨날 샀거든요, 지금. 맨날 사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뚫었고 나도 50%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오늘 정유화학주가 죄다 강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뜨기는 했지만 그래요. 59,900원. 자,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합니다. 자, 오늘 천냥봉이고요. 천냥봉에 거래가 실리면 일단 사고 본다 패턴. 근데 일단 거래가 안 실려도 양봉이 뜨면은 매수가 되는 패턴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따라 들어가는 것 같지만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롯데케미칼도 바닥에서 들어주고 있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정배열 패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늘 움직여주는 게 금호석유. 금호석유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유화학주들이 오늘 뭐 자동차도 강하고 일단 업종의 대표주 철강주와 함께 강하게 흐름들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유화라는 종목도 여기서 박스권 돌파 시도를 주고 나서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움직여주는 중. 그러니까 이렇게 정유주 화학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롯데정밀화학도 따라가는 거죠. 이 흐름을. 그러면 얼마만큼은 대형주긴 하지만 뭐 3%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바닥에서. 그리고 지금 이 취해서 철강주하고 정유화학주 건드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인공지능을 많이 급등했던 걸 봤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가 맨날 올라가니까 2차 전지를 접근을 하거나 그래서 대부분 그쪽을 접근을 하거나 그쪽을 공략을 하고 있지 이쪽은 개인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개인들이 맨날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 거예요, 저쪽을. 이거는 돈 게임입니다.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의 게임에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럼 그게 가겠어요? 잘 안 가죠. 특히 대형주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형주들이나 소형주들은 개인들 중에서도 세력들이 있죠. 걔네들이 이제 땡기는 거는 뭐 기가 외국인들이 안 사도 올라가지만 대형주들은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면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세력 애들이 뭐 1조를 운영을 한다, 뭐 10조를 운영한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 정도로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쪽은 이 수급이 중요한데 기가 외국인들 그래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군에서는 어쨌든 개인들이 잘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 오랜만에 정유주 화학주의 롯데 정밀화학을 오늘 폐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부적 종목 롯데 정밀화학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안에서 이 정유화학주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나 이 롯데 정밀화학 바닥으로 확인되는 만큼 지금 공략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매수가 59,9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세비캔입니다. 와신 상담님께서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85,000원에 8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흐름이 좋고 또 특히나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특히나 강세를 보이면서 이 올해 좀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85,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에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률을 내고 계신 상황인데 계속 더 갈까요? 하고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지금 수단 매장이긴 하지만 차별화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세비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1%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에코프로도 지금 오늘 강하고 그다음에 코스모학도 강하고 뭐 등등 하여튼간 이쪽 2차 전지 그동안에 강했던 애들이 얘네들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안 깨지면 뭐 에코프로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얘네들이 흔들릴 때 같이 팔면 됩니다. 코스모화학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만간에 분명히 한번 흔들리겠죠.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안 따라 붙으니까 계속 위로 올리는 건데 계속 올리다 보면 개인들이 따라 붙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 왜 고점에서 물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더 갈 것 같아서. 그리고 뉴스가 계속 좋은 게 나와서.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뉴스 보고 따라갔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 그래갖고 뭐 앞으로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래서 결국은 고점에서 따라가는 이유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따라들었다 그러는데 뭐 결과는 뭐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일부러 또 악재를 또 터트려요. 또 떨어질 때 되면. 그래서 악재가 뭐가 탁 발생을 한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조심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얘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니까 세비캠도 지금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가져가세요. 계속 가져가다가 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이거는 약간 투기죠, 투기. 투기 세력들이 지금 땡겨 올리는 거니까 이거를 즐기다가 갑자기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학이 크게 흔들린다. 뭐 한 7% 이상 흔들린다 싶으면은 그때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은 좀 더 가져가도 됩니다. 지금은 뭐 목표 가격을 얼마로 두자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만약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가면 뭐 20만 원도 25만 원, 30만 원도 뭐 갈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 가격은 아니고 그냥 쟤네들이 그냥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 정고점까지 18만 원까지 저항대까지 일단은 붙일 수도 있으니까 더 가져가는 거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손절 라인, 뭐 차익 실현 라인, 익절짜리는 11만 8천 원. 그러니까 거기 안 깨지면은 뭐 익절할 필요도 없죠. 그 자리가 깨져야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누리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리아 서키트 15,000원에 20%입니다. 15,000원에 20%?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니까 얘도 비정상은 아니에요. 한번 상승을 해주고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조정을 받다 보면은 지금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지수가 나쁘질 않거든요.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다. 아마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 조 단위가 넘어가는 뭐 몇십 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땡겨 올려가지고 지금 키를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고 오인을 적당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여기를 하방 경직을 주면서 반등을 주는 흐름을 계속 보여줄 거고요. 그러면 코리아 서킷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이제 조만간에 양봉을 그리면서 반등 주는 타이밍을 잡아주면서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대에서 잡으신 거는 뭐 나쁜 가격대는 아니니까 보유하시고 요 놈이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린 양봉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들고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많이 실리면 넘어가는 거고요. 17,000원을. 거래를 많이 못 실으면은 뭐 17,000원 부근에서 한번 팔면 될 거고. 그래서 거래가 많이 좀 실리면 크게 갈 수 있고 그렇게 않으면 계속 박스권에서 갇혀져서 움직이는 거기서 내에서 머무는 거니까 일단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유란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코리아 서킷 그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 상황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다가 잘 보유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바로 한솔 인티큐브입니다. 지금 IT 관련 업종인데요. 2월에 이 브랜드 평판 우수 기업으로 꼽히면서 잠시 반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보유가가 3,29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차트상으로 좀 지금 상황이 어떠할까요? 글쎄요. 3,200원대면은 쉽진 않겠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74억짜리고 이거 뭐 보나마나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2020년도에 흑자 전환을 한 적이 있네요. 근데 다시 적자 전환으로 바뀌었고 일단 회사가 일단은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적자 지속. 중간중간에 이제 그 흑자를 이어가는 흐름 때문에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위험은 크지는 않겠으나 일단 회사가 돈을 잘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싸고 274억에 뭐 IT 섹터라고 하지만 IT도 돈 버는 데가 있고 돈을 깨먹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얘는 돈을 깨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 4월 달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1,000원짜리 종목, 시가총액 뭐 500억 이하짜리, 뭐 1,000억짜리 이하 뭐 이런 애들은 피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적자면서 거래량도 없고 뭐 이런 애들 저점이 계속 깨져가는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얘는 뭐 그런 위험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섹터의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또 2차 전지 움직이죠. 거기다가 철강 섹터 움직이죠. 정유 화학주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봄 된다고 이제 사료주들도 꼼지락꼼지락 거리죠. 그리고 방산주 움직이죠. 원전 테마 움직이죠. 오늘 재룡전기 14% 급등에다가 효성중공업 8% 급등에다가 섹터가 절로 다 움직이는 애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섹터가 하나에 몰리는 게 아니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몰리고 2차 전지에 몰리고 그러면 차라리 그쪽 애들만 집중을 하면 돈을 벌었던 장이라면 지금 다른 섹터까지도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까지 돈이 들어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누구든지 다 돈 벌 수 있는 상승장이 돼서 지수가 뭐 내일 2,500 돌파하고 모레는 2,700 가고 그러니까 한 100포인트씩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포인트 돌파하고 3,700 가고 4,000포인트 돌파를 한다. 그럴 일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코스피가 한 4,000포인트 가고 코스닥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뭐 한 1,500포인트 올라간다. 뭐 더블로 올라간다. 그러면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얘가 1,500을 가고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가겠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차별화, 순환매가 나와도 개인들이 덤비는 거 종목들만 빼놓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움직이는 느낌의 차별화장 순환매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 박스권 내에서
종목들이 지금 압축이 되면서 움직이는데 결론은 한솔, 인티큐까지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쪽 섹터들 움직이느라 벌써 줄 서 있어요. 얘보다 지금 순번으로 앞에 있는 게 사료주예요. 왜냐면 봄 되니까. 그리고 지금 방산주부터 해서 철강주 오랜만에 움직이죠. 자동차도 오랜만에 움직이고. 걔네들 움직이기 바빠 죽겠는데 뭐 일거까지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뭐 갖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 2,500원 오면 2,500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요. 3,000원대에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이유는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정신없어요.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섹터들이 자기네들 움직이겠다고 이미 줄을 순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다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상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롯데 정밀화학 잡아주셨고요. 매수가는 59,900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그 매수가 59,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36억 원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락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전기전자, 이 제조업 상황을 좀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75억 원, 2,109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377억 원, 745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개인 투자자 1,289억 원의 매물을 담아주면서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화학 관련주, 정유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61% 상승하면서 2,42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9% 상승해주면서 794선 지나가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떠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떨까요? 뭐 오전장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제일 안 좋은 게 오늘 미국 시장 급락이에요. 오늘 만약에 한 2% 이상 떨어진다. 그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등 주고 그다음에 순환매 나왔던 흐름들은 이제 그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내일 엄청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2%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늘 화학주들, 정유주, 철강주들 올라갔던 거 죄다 떨어지겠죠.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 지수 한번 수급 한번 보면서 자, 오늘 지금 장중 수급을 보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2,100억을 담죠. 기관들도 476억을 사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담는 거 봐서는 뭐 속임수로 올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뭐 빠질 수도 있지만 크게만 안 빠지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2% 이상 강세를 강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또 올라갔다고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먼저 올라갔다고 여기서 잠깐 쉬겠죠.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또 차별화 흐름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그 차별화 흐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관광, 카지노 얘네들이 계속 움직일 거냐 아니면 원전 테마가 계속 움직일 거냐 자동차가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오늘 강한 거 정유화학, 철강, 자동차, 관광, 화장품, 항공주, 방산주, 원전 테마 이쪽 애들이 지금 장중에 강한데 2차 전지까지 강한데 얘네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둬둘 거냐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환매가 이제 안 움직인 쪽, 오늘 빠지고 있는 쪽, 이쪽 애들이 이제 순환매가 언제 나오느냐인데 한 2, 3일 정도는 요런 지금 오늘 움직였던 이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다가 한 2, 3일 뒤에 다음 주 좀 지나면은 다시 뭐 인공지능 섹터들도 다시 반등 나오고 일단 이건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순환매로 바뀌었는데 그 순환매 종목이 계속 움직이면 그것도 차별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매 차별화, 순환매 차별화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이런 시장으로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2,400만 원 안 깨지면 돼요. 일단 코스피 2,400만 원 안 깨지면 여기서는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2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안전하게 그냥 바닥에 있다 싶으면 철강주가 됐든 화학주가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바닥에 있다 싶으면은 차라리 그걸 사서 가만히 있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괜히 들어갔는데 20% 깨지고 팔았더니 또 딴 거 들어갔더니 또 20% 깨지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지수가 2,400이 안 깨지면요. 여기가 안 깨지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계속 박살나지는 않아요. 이러다 갑자기 확 튑니다. 이게 돌아간단 말이죠. 지금 화장품주들도 조정받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주들도 그렇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닥에이다 싶은 종목들은 지수가 2,400이 지지가 되면 버티기가 지금은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이렇게 상승은 해주고 있지만 2,400선 지지가 잘 되고 있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400선이 잘 지지가 된다면요. 그 종목이 바닥이다 싶으면 좀 잘 버티면 그래도 계속해서 좋게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바로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지금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이 지주사와 사업회사 인적 분할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4월 7일까지 거래 정지된 상황일 텐데요. 우리 모나코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가격 1,200원에 10%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 정지 상황인데 거래 정지 상황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보여질까요? 자, 차트 볼게요. 자, 거래 정지된 종목은 뭐 지금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상장 폐지달라고 뭐 위험해서 없어지려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게 아니고 인적 분할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인적 분할하고 나서 뭐 상황을 추이를 봐야죠. 일단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뭐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근데 쉽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하여튼간 뭐 8,000원 이쯤 왔을 때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시고요. 지금 거래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왜냐면 인적 분할한 다음에서 대부분은 빠지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인적 분할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게 회사가 너무 난잡해가지고 조금 각자의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이슈면은 뭐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면 새로운 뭐 신사업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업을 좀 나눴다. 그럼 호재죠. 근데 주주들을 골탕 먹이려고 대주주가 혹은 회사 대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자기네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회사 유리한 대로 하려고 인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자체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회사의 그 미래의 역량이 나눠지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그 주석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좋게 붙이면 좋게 되는 거고 안 좋게 붙이면 안 좋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힘을 뺀 거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잘 배터리서부터 하고 화학주 잘 갖고 있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또 그렇다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무지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인적 분할 이슈 이후에서 세력들이 떨어뜨릴지 올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8,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00원까지는 좀 심했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시가총액 7,000원짜리 종목이라 뭐 10,000원 뭐 금방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거고 본인이 보유하고 나서 어쨌든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봐봐요. 28,000원짜리 종목이 거의 8년 동안 빠진 것 같은데 거의 10토막은 아니고 한 4토막 났네요. 4토막 났으니까 한 8,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잘 들고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 정지 상태일 때 큰 대응을 하실 수 없을 텐데요. 그래도 8,000원 선까지는 올라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같이 기다려 보시다가 좋은 호재로 작용하길 바라보면서 또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명신산업입니다. 리씨님께서 22,16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최근에 20거래일 동안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폭풍 매수세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우리 매수가에 좀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요. 지금 흐름이 좀 어떨까요? 차트상 좀 괜찮은가요? 오늘 자동차가 강해요. 만도도 오랜만에 올라오고 현대차, 기아.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이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면은 딱 매수 가격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일단 수익으로 바뀌면 절반은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동안 물려 있다가 이렇게 수익으로 바뀌면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아쉬워하다가 대부분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절반을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나쁠 거 없잖아요. 수익에서 팔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으로 바뀌면 그냥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뭐 더 올라가는 안 할래. 차트를 보게 되면 25,000원, 뭐 잘 가면 자동차 부츠 강하게 움직이면 뭐 3만 원까지도 보여요. 목표치는. 25,000원, 3만 원까지 보이지만 그렇게 욕심내지 마셔라. 왜냐면 그동안 물렸다가 고생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만약 본인이 나는 물린 게 아니었다. 이거는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갔던 거고 다시 15,000원으로 내려오면 어떠하리.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겠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15,000원까지 떨어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최근에 20, 30%, 40% 정도 물렸을 때에서도 이 정도는 당연히 견디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누구든지 40% 정도 마이너스는 누구든지 가는 거죠. 뭐 이런 정도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냥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최근에 고생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정말 운 좋게도 최근에 급등 나와가지고 빠져나오는 이런 타이밍이라면 무조건 수익으로 바뀌면 절반을 팔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건지 다시 얘가 조정받으면 얘를 살 건지 그거는 그때 다시 고민하시고 일단은 수익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씨님 지금 좀 해당 종목 흐름이 좋은 만큼 계속 올라가다가 수익은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 5%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수익을 만들어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최근에 건설주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건설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1.51% 상승해 주면서 그래도 상승세를 좀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6,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 쭉쭉 상승을 해줘서 매수가에 닿으면 너무 좋겠다 싶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제가 최근도 아니에요. 뭐 한 달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건설주, 조선주들보다는 철강주, 그다음에 정유화학주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일 깔끔해요. 철강주하고 정유화학주들은 그냥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조선주하고 건설주들은 어느 날은 좋게 얘기했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안 좋은 얘기했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좋게 얘기했다가 너무 이게 심해요. 말장난이 심해요. 그래서 건설주보다는 차라리 말장난이 좀 적은 그리고 그동안 하도 고생해서 개인들이 거의 다 도망가고 거의 없는 정유주,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들이 좀 유리한데 최근에서도 지지난주에서도 건설주 이거 신의 한수 그때 종목 그 특징주 설명할 때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은 좀 움직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루 좋게 얘기 나왔다가 안 좋게 얘기 나왔다가 뭐 안 좋은 얘기는 뭐 이런 얘기죠. 뭐 안 좋은 얘기들은 지금 미분양 사태 이거 뭐 큰일 났다부터 해가지고 뭐 건설주들 뭐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 뭐 좋은 얘기들은 뭐 중국 경기 부양사부터 해서 앞으로 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뭐 살아나지 않을까 뭐 등등등 얘기인데 이게 얘기가 맨날 바뀌니까 움직임도 그냥 그렇게 움직여요. 6,500원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래도 뭐 지금 급락하는 흐름의 시장은 아니니까
5,000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신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대형주 쪽에서는 철강주, 정유화학주가 얘보다는 유리합니다. 깔끔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신의 한수 소통방송 또 진행을 하니까 그때 또 시장이 또 궁금하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소통의 창구 노란톡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